몇 달 전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항상 자율주행과 규제 완화가 테슬라 강세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머스크를 보면 마치 말하라고 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백악관에 머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완전히 도지위원회에 몰입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한마디로 자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전환점이고 머스크는 이제 다시 테슬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진실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가에서도 그 영향을 이미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는 스페이스X를 비롯해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테슬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CEO가 회사에 없다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브랜드 문제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정치적 상징으로 인식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죠. 도지위원회든 트럼프든 어떤 방향으로든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위나 일부 논란들을 보면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요. 테슬라는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가진 가장 큰 기술 혁신은 여전히 FSD입니다. 오스틴에서 테스트 중인 무감독 FSD와 올해 여름 출시 예정인 새로운 모델도 그렇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 테슬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머스크에게 어느 정도 유연성을 줬지만 이제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머스크는 앞으로 최소 1년은 도지에 집중할 거라고 밝혔어요. 그게 괜찮은가요? 아니면 당신의 전망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머스크가 상황을 인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미 여러 번 겪었어요. 스페이스X, 트위터 인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2018년, 19년으로 돌아가 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가 결국 균형을 맞추게 될 거라고 봅니다. 도지에 여전히 관여할 수는 있지만 테슬라 CEO로서의 역할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테슬라를 산다고 해서 테슬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죠. 이게 바로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역사적인 베팅이 될 거라고도 했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만들 것이고 그게 테슬라의 황금 거위가 될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머스크가 권력과 가까워지면서 테슬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자율주행이 여전히 미래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로드맵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논란들은 더 큰 변화에 비하면 단순한 잡음에 불과할 겁니다. 자율주행이 가져올 변화는 수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 시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AI 기반 혁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의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도지에 몰입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말하라고와 백악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백기를 든 상황입니다. 머스크가 변해야 하고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율주행의 황금기가 다가오더라도 브랜드 문제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테슬라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미국 기술주에 대해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뵐 때는 검은 정장을 입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의 과거 투자 의견을 돌아봤을 때 불과 몇 달 전까지 강하게 확신했던 종목에 대해 지금처럼 흔들렸던 적이 있었나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트위터 인수 당시 2018년에서 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단호한 조언이 필요하죠. 저는 여전히 테크 섹터에 대해 강세론을 유지합니다. 테크 주식은 과매도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전 세계 수천 명의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스크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필요한 변화입니다. 침묵은 답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지, 브랜드 이슈, 그리고 머스크가 다른 것들에 분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그가 집중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 주가는 550달러이고 현재 주가는 230달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한 사람처럼 들리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55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집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자율주행, 무감독 FSD,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현실화되는 황금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혼란을 극복해야만 궁극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여름까지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망을 수정할 건가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브랜드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테슬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전망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2~3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테슬라 주주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 독립TV입니다. 자, 어제 모처럼 기분 좋은 날이었는데요. 저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차를 국민차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주가도 지금 장외에서 포함해서 9% 이상 껑충 뛰었는데요. 다시 한번 테슬라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장중에 7.59% 껑충 뛰어 올랐고, 자, 엔비디아도 6%, 기술주의 1등, 2등이죠. 테슬라 1등, 엔비디아 2등. 지금 가고 있고, 애플이 마이너스 1.7% 달리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가 248달러 종가 마감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253달러까지 9.7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오늘도 또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테슬라 사랑한다. 트럼프, 머스크 지켜 세우자 벌어진 일인데, 사실 제가 그록 3를 통해서 트럼프 1기, 트럼프 대통령 첫 부임했을 때 테슬라 주가, 당시와 퇴임할 때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무려 1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라면 테슬라 주가 지금 250달러지만 3,000달러 때도 가능하다고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도 뒷부분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00달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만 상승한다 해도 최소 8배 정도가 올라가는 건데요. 자, 여러분, 1,000만 원이 8천만 원, 1억이 8억, 최소 8억이 된다는 얘기고,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16억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가볍게 들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중요한 자료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지켜세운 트럼프, 주가가 심폐소생했다. 자, 언론들은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전기차 구원투수로 나선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정말 끈끈한 관계다. 이제는 그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구나.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질이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의 전기차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그록3, XAI 이런 머스크의 굴지의 기업들이 결국은 미국을 구원하는 정말 핵심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배반할 수가 없고, 머스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거죠. 자,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위대한 일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 관련한 기업들의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경제를 되살리는 그런 혁신적인 주도 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FSD 자율주행은 이제는 정해진 미래로 보여집니다. 한번 우리가 기대를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마치 머스크를 아들처럼, 큰아들처럼 아끼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백악관 앞 테슬라 차 퍼포먼스에서 직접 모델 S 빨간색을 1억 원을 주고 수표를 주고 구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위대한 사람 치켜 세우면서 제품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제품에 대한 그런 애정도 드러냈죠. 자, 그러면서 차값도 깎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구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 광고 효과가 실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미국 그 행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지금 그 테슬라 전기차 우호적인 시각으로 구매에 동참하는 그런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트럼프는 테슬라를 건드리면 지옥을 맛볼 것이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해외 테슬라 매장 또 국내 테슬라 매장에 테러를 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 테러 행위로 규정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테러범들 굉장히 엄중한 경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테슬라의 판매장에 테러를 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를 괴롭히면 지옥을 경험하게 하겠다.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여기에 화답하면서 지금 9%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이 백악관의 테슬라 살리기 이벤트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월가에서는 1분기 판매량 추정치를 잇따라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있을 1분기 그 실적 발표 때 실망할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4월 2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 이슈가 있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그 실적 부진은 예상돼 있죠. 지금 모델 Y 주니퍼의 램프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를 한 번 더 우리가 잘 고비가 올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그 상승폭 둔화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 중심의 엔비디아와 테슬라, 또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효과 이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그 앞에다가 테슬라 차량 5대를 세워놓고 그 중에 이제 빨간색 모델 S를 구입을 했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거듭 칭찬을 했는데, 자, 이 광고 효과가 마치 그 바이든 대통령의 4년 전 그 GM 메리바라를 치켜 세우면서 철저하게 그 머스크를 무시하고 또 테슬라를 제외시킨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모든 건 사필 규정이라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역으로 뒤집어 보면 수량이 부족한 지금 테슬라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머스크에 반대해서 테슬라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이들을 향해서 그 거듭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회사를 해치고 있다. 내가 말해두겠다.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스페이스X 여러 가지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 가장 큰 수혜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받아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악관 앞들에서 그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연설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사실 12월 17일에 최고치 479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53.7% 테슬라 주식이 떨어졌고 연중 낙폭은 그 2025년 들어서만 45%로 떨어졌죠.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큰 낙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전 수준으로 테슬라 주가는 대물림을 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구원투소로 나선 거죠. 적절한 시점에 나섰다고 보여지고 그 월가의 그 지금 분위기하고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지금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1분기에도 어쨌든 판매 실적이 이제 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조차도 그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월가의 투자사 그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제 실적을 40만 5천 대에서 35만 8천 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170달러로 지금 낮춰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UBS 같은 경우에도 그 1분기 실적 추정치를 16% 낮춰서 36만 7천 대로 조정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월가의 평균 추정치는 38만 7천 대, 그래서 8.5% 늘어난 42만 대 수준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감소는 그 테슬라의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분기는 어쩔 수 없이 본격적인 램프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거를 우리가 견뎌가야 되는 거죠. 반면에 저가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하단에 별표 치신 거 보면은 CFRA, 제가 그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게런 넬슨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테슬라의 주식의 변동성은 그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었다. 중요한 것은 큰 매도세가 올 때마다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성 높은 매수 기회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자, 똑같이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큰 폭 하락은 우리 개미 투자자, 경제 독립을 꿈꾸는 개미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의 큰 폭의 기회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제가 영상 서두에 데나이브스의 최신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을 첨부드렸는데, 사실 데나이브스조차도 지금의 그 테슬라의 주가 반토막 난 상황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머스크가 이 정도 하고 조금 테슬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당 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테슬라 그 투자자들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순간이죠. 테슬라가 앞으로 3개월 뒤에는 오스틴에서 그 비감독 최초의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선보일 예정이고, 그리고 3개월 내에 지금 3만 달러 이하 반값차도 출시를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에게서는 투자자들에게서는 데나이브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한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 귀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결국은 좋은 성과를 보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미국, 이게 이제 중요한 본질인데,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 생산 2배로 늘리겠다고 화답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2027년까지 2026년 200만 대에서 400만 대 반값차가 양산이 되고, 트럼프가 2025년에서 2026년 중간에 FSD에 대해서 전격 승인을 한다면 사실 이것만큼 멋진 그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든 순간이지만 이걸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모델 S 세단을 구입한, 그리고 시승을 하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그 미국 전역에 이제 생중계로 나간 거니까 굉장히 그 테슬라에 대한 기업 브랜드 가치 그동안 좀 도지위원회 때문에 위축이 됐는데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큰 빚을 지고 있죠. 지금 작은 빚을 지금 갚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다정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둘이 정말 케미를 잘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가 이제 2개월이 채 안 됐죠.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6월 달까지만 잘 버티시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X와 함께 손을 잡고 사이버트럭 옆에서 5대의 그 테슬라 차량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둘러보는 모습인데요. 자, 앞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긍정적인 활동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 데나이브스 포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례적인 지원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의견도 일부 일리는 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그 기존 언론들 또 이걸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의 본질이겠죠. 테슬라 FSD 자율주행 예정대로 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좋은 호평이 쏟아지고 있고, 또 차질 없이 신차 준비가 되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될 내용이 중국에서 메가팩 지금 기가 그
팩토리가 메가팩 팩토리가 지금 10,000대까지 램프업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1분기에 차량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메가팩 그 판매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또 EPS의 상당 부분 충격을 완화해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상원 비트코인 법안 재발의로 지금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여전히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1억 2천만 원대 횡보를 하고 있고, 이 미국 소비자 물가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 시장 거래액이 24.9%가 감소됐는데, 비트코인, 리플, XRP, 도지코인, 파인코인, 뭐 일부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조정을 세게 받을 때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수량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게 이제 곧 끝나면은 더 비싼 가격에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점은 항상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 지금 1억 6,300만 원 최고가 대비해서 1억 2,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또 막상 이렇게 4천만 원 떨어져도 테슬라 주식이 반토막 나도 잘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감에.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대가들을 보면 이렇게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고통 속에 절대 다수의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결과값이 결국은 좋은 성과로 보답되었다. 이거는 항상 진리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비트코인이 이제 좋은 조짐도 좀 나오고 있는데, CPI 완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은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결국은 돈을 풀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돈이 풀려야 비트코인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20만 달러 이상 간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기회를 잘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CPI 상승률이 미국 노동부 12일 이제 발표를 했는데, 2월 CPI가 전년보다 2.8% 올라 전월 3%보다 오름세가 다소 줄었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는 2.9였는데 이게 이제 좋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융위가 국내 소식인데요. 가상자산 법인 거래를 앞두고 업계를 소집했는데,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트코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지금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가상자산 비트코인 포함해서 법인 거래를 이제 허용을 곧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기관들, 기업들이 자금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걸 앞두고 지금 업계 소집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한다, 이 소식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비트코인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돌파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경제독립 주요 씨앗들 정확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248달러 7.59% 올랐고, 비트코인은 1억 2,100만 원 83K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262달러, 도지코인이 246원, 엔비디아가 115달러로 큰 폭 올랐고요. 팔란티어도 7%대 반등 83달러, 아이온큐가 16% 올랐는데 21달러 급상승했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400건의 특허 보유 중이라는 좋은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너무 많은 금액을 매수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팔컨 9 빠르게 조립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올렸는데, 자, 주가가 떨어지면 그 누구보다도 민감한 게 CEO인데도 불구하고 미래 비전을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 우리가 담대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 많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지금 메카질라가 요번에 세 번째 메카질라로 헤비부스터를 잡았죠. 이 영상과 요번에 8차 발사 모습, 그리고 로보빈, 앞으로 버스를 대체할 전기차 이동수단,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사이버캡,
주행 모습, 그리고 옵티머스 봇이 10월 10일 로봇데이에 걸어 나오는 모습, 이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 비전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결국은 가장 세계에서 혁신적인 기업, 그 기업은 변동성은 분명히 심하지만 그 과실은 크다. 이 점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관련한 에피소드 영상 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버트 홍이 공유한 영상인데 사이버캡이 지금 계속 시험 주행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6월 달에 이 모델로 선보일지 다른 모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델이 확률이 높겠죠. 자, 여기에 이제 앞으로 6월 달 텍사스 오스틴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계속 시험 주행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영상 체크해 주시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테슬라는 미국 국민차 그런 반열에 지금 올리는 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테슬라 차를 구입하면 지금 미국의 그 의원들, 공화당원들, 또 충성들은 이 미국의 지지자들이 좋은 이제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가 이런 게 시장의 반응을 보이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테슬라 주식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백악관 역대 최연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제 27살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 S 구매에 대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브리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에피소드 영상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진방꿀이라서 우리가 한번 재밌게 이 사람의 예측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에 테슬라 주식은 $500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관련한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CNBC 방송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글을 올려서 와우, 사람들은 일론을 사랑한다. 테슬라에 많은 새로운 구매자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상인데 실제 이 영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그 험한 산악 지형에 한 2, 3분 정도 이 사이버 트럭으로 보이는 차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죠. 이 사이버 트럭이. 이게 길을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 차가 지금 보니까 이제 테슬라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가 이 험한 길을 아주 꾸불꾸불한 길인데 저라면 사실은 심장이 쫄려서 이렇게 핸들에다가 손을 얹고 내려올 것 같은데 이 중국 사람이 이 길을 그냥 내려옵니다. 이게 리얼월드 AI의 실제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죠. 이 테슬라가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전기차, 지금 사이버 트럭은 아니고 일반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가 지금 잘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테슬라의 2025년 말 그리고 2026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매우 중요한 영상인데 뒤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가 2017년 1월 20일 시작되었는데 당시 테슬라 주가가 $48, 액면물량 감안해가지고요. 그리고 임기 종료가 이제 2021년 1월 21일이었는데 이때가 테슬라 주가 $844, 약 17배가 상승했는데요. 자, 2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2025년 1월 20일이었는데 이날이 테슬라 주가 $424. 이거를 이제 1기 때와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17배가 상승하면 테슬라 주식이 $7,300인데 여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정말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8배 상승, 한 $3,000 정도를 그룹은 이 지금 표를 보여주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꼭 8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1기 때와 비교했을 때 테슬라는 본질적인 기업 가치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FSD의 완성도나 또 반값차의 출시, 그리고 이런 이제 호재들이 메가팩의 램프업, 이런 호재들이 너무 많이 지금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보다 어느 때보다 좋은 2기 때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FSD가 완전히 상용화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가장 우호적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뒷배가 있고 그리고 현실화되는 시점이 지금 2025년과 2026년에 몰려 있고 또 전기차와 FSD 외에 앞으로 거대한 게 오죠. 옵티머스 봇이 빠른 속도로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없었던 XAI 인공 두뇌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100만 개까지
자, 이런 거를 나열하기가 정말 너무 많은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220달러, 22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50달러 회복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이 아주 매우 중요한 기회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관련한 영상도 여러분이 이제 함께 보시고 있지만 이 8분짜리 영상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X세대부터 밀레니얼 세대까지 있는데 20대부터 우리가 60대, 70대까지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노후에도 60, 70대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이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이 내용을 꼭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3일 경제독립 TV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테슬라와 전기차 그리고 비트코인, 복지까지 아우르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또 구독 버튼,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혹시 바쁘다가 놓쳤을 때 3일 경제독립 TV에 알림으로 가니까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하루에 1개에서 많게는 3, 4개의 영상을 번역된 중요 영상을 테슬라 비트코인 관련한 영상을 선공개해서 멤버십 회원들께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회원님들은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중요 영상에 갈 때는 꼭 먼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Z세대, 밀레니얼 세대 혹은 X세대인데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있다면 스스로 재정적 실패를 자초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각 세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 세대는 2013년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예요. 즉, 현재 태어나고 있는 세대죠. 그 다음은 Z세대 또는 줌머라고도 불리는 세대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포함되어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X세대는 1965년부터 198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베이비부머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사일런트 세대는 1928년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다음으로는 위대한 세대가 있는데 이들은 1901년부터 1927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 세대는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세대를 살펴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 4세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알파 세대는 아직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이죠. 스스로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의 부모님이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가 알파 세대의 부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예요. 지금 대부분의 Z세대도 조금 어린 편입니다. 아직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태어났어요. 즉, 현재 나이가 13세에서 28세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직 돈 관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5살에서 26살쯤부터 은퇴 계획과 재정 관리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Z세대는 아직 은퇴 계획을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정도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대중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10대 시절 대부분을 인터넷과 함께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막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29세에서 44세 사이로 본격적으로 연봉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또한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며 Z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X세대는 대체로 이미 지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가 크지 않을 수도 있죠. 즉, 밀레니얼 세대는 이 기회를 활용해 비트코인 위에서 새로운 것을 구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랫동안 인터넷을 사용해왔기 때문이에요. 즉, 인터넷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려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신용카드를 꺼내고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하죠.
이 과정이 꽤 번거롭고 불편해요. 하지만 비트코인 지갑을 연결하면 즉시 결제가 처리되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다양한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지갑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죠.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결국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스스로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세 세대 밀레니얼, X, Z세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을 거부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윗세대에게 덤핑을 당할 가능성이 커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할 때 X세대에게 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할 겁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들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야 할 거예요. 그들은 보유한 자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기 시작하겠죠. 그 결과로 X세대는 낮은 투자 수익률을 감당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점점 더 많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공급이 증가할 테니까요. 그리고 X세대가 은퇴할 때쯤 되면 밀레니얼 세대가 X세대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덤핑을 당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대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알파 세대가 은퇴할 시점이 되면 그들이 은퇴 자금을 마련할 만큼 충분한 출구 유동성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대부분의 부가 결국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서 살 것이고 주식 투자도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산이 될 거고요. 현재는 정부가 주식 시장을 지원할 수 있죠. 하지만 미래에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식 가격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결정될 겁니다. 오늘날 자녀나 손주를 위해 전통적인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손주나 자녀가 알파 세대라고 가정해보고 그리고 매달 $1,000어치의 주식을 그들을 위해 사주고 있다면 그 자산을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산의 실질 가치, 즉 구매력은 감소하고 결국 비트코인이 그 가치를 흡수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밀레니얼, X세대 혹은 Z세대에 속해 있고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비트코인을 선택한다면 또래보다 훨씬 더 빨리 은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생 은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또래보다 훨씬 빨리 은퇴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을 사주지 않으면 평생 은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달러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무도 비트코인을 팔고 달러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축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사치품조차도 구매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달러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 비트코인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할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비트코인을 모아야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X세대, 밀레니얼 세대 혹은 Z세대이고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 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앞으로 100만, 200만, 500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저렴한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결국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오늘보다 훨씬 적은 비트코인을 위해 일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후회할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일 거라고 보는데요. 비트코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 있고 주변에서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대부분의 Z세대는 아직 돈에 대해 깊이 신경 쓸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X세대는 주식과 부동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비트코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베이비부머와 X세대는 여전히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해요.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는 가장 완벽한 위치와 시기에 있는 겁니다. 몇 시간만 투자해 비트코인을 공부할 수 있고 비트코인의 주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밀레니얼 세대라면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냥 계속 일하면서 의미 없이 종이 화폐, 달러를 벌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 종이 화폐는 누군가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에서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 어느 순간 그 돈이 여러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혹은 운에 의존하는 걸 그만둘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트코인을 공부하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자본을 비트코인에 배분하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또래보다 더 빨리 은퇴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으로부터 20, 30년 후에도 밀레니얼 세대가 있어요. 그들 중에는 지금 비트코인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무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들은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런 밀레니얼 세대는 결국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 만약 비트코인을 저축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생활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겠죠. tacked on another 7.6%. So, gotta ask, could this be the real deal? Now, listen, it's hard to predict the fundamentals here, in large part because Tesla trades on the potential of its self-driving technology, something I very much believe in, but that could be years down the road. It's also hard to put a value on your CEO being the right-hand man of the president. No one's ever done that. It's definitely worth something, but how the heck do you put a number on that? What's the PE multiple on that? So rather than trying to game this one out, you know what? I'd rather go off the charts. And I never do this at the end of the show, but this is really important because we're going off the charts with Larry Williams. He's the legendary technician and market historian who's been the best in the business since before I learned how to drive. He's written over a dozen books, created a ton of proprietary technical indicators, and most important, he's got a stunning track record, especially over the past 5 years. And I revere him, always have. Larry's the one who called the COVID bottom, for instance, in April 2020, back when just about everyone was terrified that we'd be stuck in a prolonged government-mandated recession. And you know what he's doing tonight? He's calling the bottom in Tesla. First,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the weekly chart of Tesla paired with Larry's proprietary valuation model. According to this model, Tesla has finally reached undervalued territory. And when the stocks come down to these levels in the past, it typically attracts real buyers. It leads to a big bounce. Speaking of buyers, check out this chart of Tesla's paired with Larry's measure of professional accumulation. Even as the stocks come down, this picture shows very aggressive buying. Not selling, but buying. That's typically an harbinger of higher prices. Professional money managers have begun adding to positions while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throwing in the towel. That's what you've seen. And it usually means that you should be buying alongside of these investors. I agree. But is this the right moment to pounce on Tesla, or could it have another leg down in the brutal stock market? Okay,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this daily chart with Tesla true seasonal pattern in blue, okay? Larry loves to look at how stocks tend to trade over the course of the year. He goes over the history, then finds the seasonal pattern that plays out time after time. The true seasonal pattern in blue shows that Tesla typically begins rallying at this time of the year. Sure enough, the stock's already going up. So I've got to tell you, I'm with that. Now, Larry also likes to hunt for cycles that seem to be repeating themselves beyond the annual seasonal cycle. Now, he'll identify a bunch of these, then combine them together into a wave that predicts where the stock is likely headed. So here's what Tesla looks like with this cycle forecast attached to it. The forecast is blue on the way up, gray on the way down. Right now suggests that Tesla should be ready to rally, maybe furiously, with a pullback creating another buying opportunity around mid-June. Larry notes that we've seen this wave in Tesla stock numerous times before historically. Stocks rallied 80% of the time during this time period. I think that's pretty good odds. So if you believe Larry Williams, and he's earned a lot of credibility over the years, then this is a gentleman start your electric engines moment for Tesla. Assuming he's right, the stock's rebound of the past couple days is just the beginning of a huge move. Is going to be viewing a Tesla that is making its way to the White House complex now, I can confirm. Perhaps the press pool today will have an opportunity to witness this very exciting moment later this afternoon. But Tesla is on its way here now, and we'll see if the president likes it when he checks it out. So they're bringing him a Tesla to look at, and if he likes it, he's just going to buy it. You know, he's intent on, he's definitely going to buy one. Megavilla has popped the booster. This is absolutely insane.
给我直接，给我直接。我确定这是默契的，因为刚才那段不开启，经慢慢都推开了。可想不会要会车了，就是最后看到行车后会怎么，我会挑直接查的，因为是不会奥车没有把外高去这加起来，这样起来过用。就是说现在配置那样子，那到这台，我那时候我可能太样做的。好，现在行了，好，这是好，还有危险。我非常讨厌这个这个电话。估计说到我都可以遇到问题，我估计，除非等下有对车来，然后他可能来掉，就不知道怎么办。因为这样子，他又把车没办法停上去，只能等停车路他 OK， 然后他才可以过去。现在还没有到比较能停，等一下还不能踩路。这也是说，他会有不用我，他应该开20、30左右下路。没问题，可以过。这路可以开 F4 很长啊，是吧？这完全没掉线了，也是里面。你上场，看，这是完全，我现在跑，可以谁开的？没事啊，现在跑，现在也可以开，就在那屋的一直上开下去，我的一直上路吧，一直开，因为没有跑，可以开，这样开，我可以了。好，没问题，没问题，这是结果。都是小问题，都没问题，哎，跑那最海，现在他是没有上比赛，为什么？没有功劳。没有来意，没有来意，这是也提示考的，现在最明显。没有任何压力啊！可应该是对来车啊，这边车少了，不知道会不会那边来的车，那我是来预告我。好，前面是谁啊？这里有来车，他跟我其实不对关系，因为其实实在太踩这个，他知道。好，来车，还有了，我是要车，可以不要。可以，所以说要车的人他都可以整电脑对，他是有对，这个是目前遇到的题，完全并不是。对，打完前面这边有很多人，看一下怎么样？怎么打完？打多久？我靠，可以！对啊，都打完过了，6位，左边桥，给我，完全没问题。因为现在他不用的时候，就你不能有把握就行了。如果一把不会的话，那就卡着因为他不要车，我还可以保证他国内没有在使用的，之后会被这种。那我甚至说我们先开过，然后我们一把就这样来是可以的话，这没问题。没有，现在那他摆过来，所以没问题。现在刚才我是遇到了，今天遇到了，然后我下次遇到，但是如果是别人的话，我这边的话，你他只要能过去，他谁过的。